아니요. 이거 가지고 3개년어치씩 구하세요. 네. 세 개를 다. 네, 3개를 다. 공식을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공식 적어 놓은 거 있죠? 그거 보고 푸시면 됩니다. 아직 못 외웠으니까. 풀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정액법. 그래서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100만원. 그 다음에 나누기 몇 년이요? 네. 아니죠. 여긴 내용연수 몇 년? 5년. 3년치 구하란 얘긴 3번 구하란 얘기지. 공식에는 맞게 대입은 하셔야죠. 맞죠? 그랬어요? 네. 5년을. 그래서 5년치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안 지켰네. 그래서 3년치 구하란 얘긴 3번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에서 얼마 빼요? 100만원. 그 다음에 나누기 5하면 180. 요거는 한 번만 구할 거예요. 왜냐면 1년부터 3년까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노계 곱하기 정률. 그래서 몇 프로요? 4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0만원 빼기 400 곱하기 여기에 몇 프로요? 40%. 그래서 240. 그 다음에 1000만원 빼기 640 곱하기 40% 하시면 144만원. 그래서 요게 1차, 요게 2차, 요게 3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수 합계법. 그래서 보시면요. 취득원가가 1000만원 빼기 잔존가액이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5년이라 그랬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5. 그러면은 1000만원 빼기 100만원 나누기 15분의 5 하면 30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00.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몇이요? 4. 그래서 240 나와요. 요게 2차. 그 다음에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몇이요? 3. 그러면 180 나와요. 요게 몇 차요? 3차.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뭐냐 저거 공식만 안다 그래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식 가지고 모두 해보셔야 돼요. 대입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참고하시고 맞아요 금액은.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100 몇 페이지냐 160페이지. 또 160페이지 피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뭐냐면 공식 외웠어. 근데 계산 문제 풀어야 되는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요거 못 적은 거는 이따가 유인물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교재는 100 몇 페이지요? 60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유형자산의 처분. 요거는 일단 요 정도만 봐주세요.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 이익이 있고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것만 좀 봐두세요. 그 처분 이익은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파는 거예요? 네, 이익이 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판다고요? 비싸게. 그러면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싸게 팔면은 뭐예요? 처분 손실.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저 162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라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분계 풀 때 설명드리긴 할 건데요. 여기 앞에 봐주세요. 요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일 때 생겨요. 하나는 건물 구입할 때랑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로 국공채 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실 때.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에서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국공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화기 살 때.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건 또 따로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당연히 없죠. 지금은 뭐 전화기 누가 놔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집이나 아파트 같은 거 사실 때,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거 사실 때 국가에서 강제로 요거 매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개인도요. 개인. 네, 개인도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차액이 나오거든요. 요거 꼭 차액이 나와요. 그러면 차액이 나오면 요거는 부대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무슨 비용 처리한다고요? 부대 비용. 그래서 꼭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일괄 취득이라고 있으세요. 무슨 취득이요? 일괄 취득. 그래서 일괄의 뜻이 뭐죠? 네, 한 번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샀어도 가격을 나눠야 되잖아요. 맞죠? 네, 한 번에 샀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얼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례해서 배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3억에 토지와 건물을 샀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일괄 취득했대. 근데 토지는 봤더니 공정가치가 1억이고 건물도 공정가치가 1억이래. 근데 나는 요거를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다고요? 3억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토지나 건물이나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1억 5천이 되는 거고 건물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5천이 되겠죠. 왜냐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1억이면은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3억의 반이면 얼마예요? 1억 5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뭐 해 주셔야 된다? 나눠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163페이지 보시면 자가건설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는 요거 적어주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도 있는데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자가건설 나오면 뭐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상취득 옆에다가는 요거 좀 적어주세요. 무상취득 옆에다가는 자산 수중이. 그래서 무상취득은 자산수직 이익인데 우리 무상의 뜻이 뭐죠? 네, 무상은 공짜예요. 뭐라고요? 공짜. 유상은요? 네, 유상은 돈 주고 사는 거. 네, 있을 유자 맞아요. 네, 그래서 무상은 공짜로 사는 거, 공짜로 받는 거. 그다음에 유상은요? 돈 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증의 뜻이 뭐냐면은요,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 다음에 증은 증여예요. 그래서 우리 증여가 있고 뭐가 있죠? 상속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뭐예요? 아니요, 상속은 둘 다 받는 건데 증여는 살아계실 때, 상속은요, 예, 돌아가신 다음에, 예, 돌아가신 후. 그러니까 둘 다 공짜로 받는 건 맞아요. 예, 뭐 공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주시는 건데 이제 증여는 살아계실 때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상속은 예, 예? 세금은 다르죠. 근데 뭐 세금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의 뜻이 뭐냐면 수증이 살아있을 때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를 나한테 공짜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걸 자산 수증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집을 공짜로 주겠대. 예,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 수증이. 아니면 돈을 공짜로 주겠대. 그것도 자산 수증이.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무상. 근데 진짜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절대 없습니다. 뭐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지는데 제가 봤을 때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지는 게 아니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하고 같이 일하셨던 분이 일 그만두고 이제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수소문을 해봤더니 저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단계. 근데 너무 심심해갖고 갔어요. 일 가운데 비는 시간이 있어갖고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확실히 느꼈죠.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계속 연락 와갖고 만나재 그러면 다단계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뭐 요즘 뭐 다단계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도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학시드면 불로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불로소득이죠. 근데 불로소득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계속 많아요. 불로소득 관련돼서 왜 세금 띄냐,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시는데 이게 세금을 안 띄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뭐죠? 국회의원들이 떼어먹으려고? 아니잖아요.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그 돈을 받아서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뭐 하는 거죠? 분배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내요.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예요. 그러면 많이 버시는 분들은 50%는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남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걷는 이유는 딴 거 아니고 그렇게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뭐 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게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뭐 왜 걷냐 또 걷냐 막 이렇게 난리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발 그런 분들은 저기 어디냐 북한 가갖고 교육 좀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금 내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니면 미국 가갖고 맨날 다리 후들후들 거리면서 언제 총 만나 고민하시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맨날 뭐 툭하면 뭐 밑에 댓글에다가 돈 있으면 이민 갈래요. 이민은 뭐 쉬운 줄 알아요. 이민 갔다 다시 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실패해갖고. 왜냐면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분들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눈빛이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나쁘잖아요. 외국 나가면 내가 그 눈빛을 받아야 돼요. 뭐 돈 있으면 맨날 이민 간대. 난 돈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더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왔다지. 돈만 많으면. 네. 근데 돈 없어도 대한민국이 나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여행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아, 저 여행은 많이 안 갔어요. 그냥 주변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뿐이지. 그 다음에 164페이지. 요건 외우셔야 돼요. 교환. 교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래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 그 다음에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은 뭐죠? 네, 동종은 같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같은 거. 이종은요? 예, 다른 거. 그래도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추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동종은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건데 장부가액의 뜻이 뭘까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금액이요? 네, 장부에 있는 금액. 그거를 장부가액이라고 하고요. 공정가액을 요걸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공정가액은 말 그대로 공정한 금액, 일명 시중가격.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과자를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1,000원이래. 그러면 내가 사도 1,000원, 남이 사도 1,000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금액이 되는 거죠? 공정한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가액이라 그래요? 공정가액. 일명 시가라고 합니다. 시중가격.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 사는데 시가가 뭐 1,000원이래. 그러면 내가 사도 1,000원, 남이 사도 얼마예요? 1,000원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가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165페이지 9번 잘 보세요. 9번 보시면 차이번가 그 다음에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웬 잔금, 잔금이 아니죠. 건설자금이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건물 짓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 지을 때 대부분 내 돈으로 지어요, 대출 받아서 지어요? 대출 받아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이 엉망진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많지만 뭐 새로운 공법이네 그지 같은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요 돈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빨리 지어야 이자가 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덜 나가야 내가 가져가는 게 뭐하죠? 많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짓는 거예요. 원래 오늘 같은 날씨에 건물 지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버려요. 이게 천천히 강도가 잡히면서 굳어야 되는데 오늘은 춥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굳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건물 공사하고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원래는 다 못 짓게 막아야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거 담당하는 사람들도 건설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짓게 하면 건설회사에서 그 사람 쓰겠어요? 나중에 내쫓겠어요? 내쫓죠.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에서 저도 처음에는 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곰곰이 생각하면 건물을 그지같이 짓는 놈 중에 한 놈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 건물 그 뭐냐 밑에 이제 바닥공사 하잖아요. 그거를 6개월인가 빨리 해갖고 자기 3천만 원 보상금 받았다고 회사에서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6개월 일찍 했다는 얘기는요 6개월치만큼 개판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설마 빨리 했는데 6개월 동안에 해야 될 거를 6개월 빨리 했는데 진짜 잘했겠어요? 엉망진창이겠지? 그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의 건물 못 믿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히려 오래된 건물을 믿지 새 건물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못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못 이런 그러기는 사람들은 아예 그렇죠. 못한대요. 못하는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사건 터졌잖아요. 아, 저기서.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해요. 막말로. 근데 그거 터졌으니까 얼마 동안 한 1, 2년 동안은 또 안 하는 척 하겠죠. 그리고 1, 2년 지나면 또 뭐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왜요? 국가 안 잡으니까. 그렇죠. 날짜 그런 거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국가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세게 잡아야 되는데 잡히면 뭐 벌금 얼마 내면 땡인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게 외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쇼라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을 그냥 냅두는 듯한 분위기. 그래서 당연히 안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또 한 2, 3년 지나면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밑에 지방에서도 그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대잖아요. 그냥 굳기 전에 바로바로 올려버렸다면서요. 빨리 지으려고. 네. 근데 아파트 그렇게 높은 층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근데 설마 거기만 그랬겠어요? 딴 데도 그랬는데 딴 데는 아직 안 무너진 거지.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 아니에요. 웬만하면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 근데 무너져도 그걸 그렇게 문제는 문제가 세계에 있잖아. 필요한다는 게 문제지. 그쵸? 근데 그게 여러 회사가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근데 거예요. 저게 뭐냐면 문제야.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가름을 못하는 게 그게 예, 하청에 하청 주고 하청에 또 한쳐 주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1억짜리 공사인데 밑에서 직접 하는 사람은 막 5천만 원에 하고 있고. 이 사고 치면 원래 원래 주인이 도망가잖아. 문제는 세기만 안 주고. 그러니까 아닌 데가 더 많은데 그런 데가 이제 한두 군데면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입주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지. 막말로. 그나마 입주하기 전에.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거지. 입주하고 나서 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층에 살 거예요. 뛰어내려도 안 죽을 수 있는 층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 맞아. 전쟁 나서 아파트가 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층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자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건설자금이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건물 짓는데 이자 발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뭘로 처리할 것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입원가는 일단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재는 175페이지 무형자산. 선생님 기업회계는 따로 해야 돼요. 이거 말고요. 이게 기업회계예요. 아 똑같아요? 네. 시험은 따로 있어요? 시험은 따로 있어요. 근데 볼 필요 없어요. 국가공인도 아니고. 절대 국가공인 아닌 건 따지 마세요. 그거 따봤자 국가공인 되면 또 따야 돼요. 그거 기업 아니 국가공인 아니에요? 어떤 거요? 기업. 기업회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추가하면은 플러스 되긴 하는데 엄청나게 큰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국가공인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무형자산 보시면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식별이라는 건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회사하고 별도로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장짜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합니다. 유상의 뜻이 뭐라 그랬죠? 뭐 주고 사는 거? 돈 주고 사는 거. 그래서 영어권이 뭐냐면은요, 장사 잘 되는 권리예요. 우리 영업이 뭐죠? 말 그대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사가 잘 되는데 이게 약간 권리금이랑 비슷해요. 장사가 잘 되는 거 살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돈 적게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 돈이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자본 1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장사가 되게 잘 돼. 그러면 이 회사 가갖고 10억 준다 그러면 팔까요? 안 팔까요? 당연히 안 팔겠죠.
그리고 이 회사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15억에 팔아. 그랬더니 15억에 판대. 그러면 10억짜리를 15억에 샀으니까 얼마 더 줬어요? 5억 더 줬죠? 요게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랑 비슷해요. 권리금도 장사가 잘 되는 자리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일명 자리세라는 걸 주는 것처럼 영업이 잘 되는 회사를 내가 살려면 그만큼 웃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웃돈을 뭐라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권리금하고는 좀 달라요. 권리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리세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 잘하니까 너가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돈 내놔. 근데 요즘에는 뭐 아무리 국가에서 뭐 임차인한테 많이 그런 걸 해준다라고 해도 저런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장사가 아주 잘 되면 건물주만 좋아요. 왜냐면 월세를 뭐 하면 되죠? 올리면 되죠. 아니면 뭐 앞으로는 하기가 쉽진 않지만 과거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장사 잘 되는 집 계약 기간 끝나면 내쫓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슷한 거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곱창집이었어. 그러면 내쫓고 곱창집 하고. 그런 거 예전에는 비일비재 했었죠. TV에 몇 개 안 나와서.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장사 잘 되니까 권리금 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권리금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값어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건물주가 나가래. 그리고 건물주가 거기에다가 차렸어. 그러면은 솔직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권리금 안 주고 내가 거기를 이제 가져간 게 되는 거죠. 가게는 보통 몇 년이에요? 어떤가요? 몇 년 계약을 해요? 일반적으로 2년. 1, 2년이요? 네. 뭐 2년 계약이 제일 많아요. 예. 집하고 똑같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건 거죠. 뭐 집도 똑같지만 집이야 계속 살면 되지만 가게 안 되면 가게 문 닫고 안 나가면 월세 2년치 다 내야 되죠. 계속. 권리금 포기. 그렇죠. 권리금도 포기하고. 월세도 2년 안 해야 돼요? 월세 안 나가면은 다 내야죠. 그게 나갈 때까지는 내야 돼요. 그래서 장사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당연히 다들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면 뭘 할 거예요?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옆에서 보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돈 있고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칼국수도 망해요. 왠지 그럼요. 알아요? 싸서 잘 되고 맛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화가 많이 되겠죠. 사람 최대한 적게 쓰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 일명 부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추노한다 그러잖아요. 추노 뭐예요? 추노? 네. 떨어져? 네? 네, 잡으러 다니는 게 추노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추노가 뭐냐면 알바하다 도망가는 거. 그거를 추노짓 한다라고 해요. 실제 쓰는 용어예요. 젊으신 분들끼리 나 어제 알바하다 추노했다 그러면은요 알바하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망간 시간까지 알바빈 또 줘야 되잖아요. 도망간 건 도망간 거고. 예. 그래서 그거를 자랑이라고 또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누가 추노짓 했대 그러면 도망간 거예요. 알바하다가.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요즘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기는 하죠. 요즘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리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서빙 구하기도 옛날보다 쉽지 않고. 아니, 식당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예. 식당 10년 해갖고 병 안 걸린 사람 그럼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것도 그건데 많이 주면은 그나마 뽑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옛날보다 어쨌든 계속 인건비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일은.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는데 요거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고요.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쓰고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그래서 같이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교재 보시면 일단 진한 글씨 먼저 볼게요. 당연히 무형이니까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뭐 가능해야 된다고요? 식별. 그 식별이라는 게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영업권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영업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종업종 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것. 우리 장사 잘 되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회사를 내가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영업에 대한 권리에 대한, 그 영업권에 대한 돈을 그만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네이버에는 뭐가 있죠? 네이버에는 밴드가 있어요. 밴드 네이버 겁니다. 근데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다음이 예전에 이거 살려고 그랬었어요. 카카오톡. 근데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샀어요. 왜 못 샀냐면 카카오톡에서 그때 우리 잘 나가니까 조 단위로 더 달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부르니까 다음에서 못 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얘네 둘이 협력 관계예요.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카카오톡의 주식을 일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기 다음에 들어가면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협력 관계예요, 현재. 다음이 카카오톡 계열 회사예요? 아니요, 카카오톡 계열 회사가 아니고 협력 회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계열 회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카카오톡이 너무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는 못하고 주식만 일부 구입했죠. 밴드라 네이버 밴드라는 것도 이것도 메신저 보내는 그런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는 약간 이제 모임성이 강한 거. 그래서 모임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서는 요걸 살려고 했었었죠.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달라 그래갖고 못 샀었죠. 근데 어쨌든 요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다음하고 카카오톡. 그 다음에 거기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개발비에다 밑줄 치시고 앞에 보세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쉴게요. 개발비라는 게 있고 연구비라는 게 있어요. 개발과 연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개발은 새로 만든 거고, 네. 연구는 탐구하는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은 이 연구가 끝난 것을 상품화시키는 거. 그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냐, 현재 입고 다니는 컴퓨터가 미국에 있어요. 입고 다니는 컴퓨터. 근데 가격이 얼마냐면 입고 다니는 거. 옷을 입어요? 네, 옷처럼 입고 다니는 컴퓨터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무게는 20kg예요. 뭐야? 20kg 어떻게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연구는 끝났어요. 사람 몸에다 부착해서 컴퓨터를 뭐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쌀 한 푼 어떻게? 네, 그렇죠. 쌀 한 폴 못하니까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 단계. 소형화하기
그렇죠. 소형화하고 가격을 줄이면은 나중 되면은 우리 몸에 컴퓨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모든 IT 기기가 소형화됐는데 이거는 소형화 빨리 안 됐나 봐요. 좀 필요한 거죠. 그만큼 기간이.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 중이래요.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영화에서처럼. 그리고 이 모니터 있죠. 모니터. 예. 지금은 터치 스크린 버전 아니잖아요. 네. 예. 지금 눌러도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엔 터치 스크린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가격이 뭐 하니까? 비싸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아, 이거는 생겨요, 100%. 이거는 왜 생기냐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태블릿 있으니까. 그렇죠. 탭도 되어 있으니까. 예. 근데 아직 요거에는 가격이 아직 비싸서. 그래서 OS 버전도 이거에 맞춰서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은 마우스로 가갖고 더블 클릭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손가락으로 더블 클릭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얘기 들은 지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거는 마트에서도 사용해요. 네, 사용하긴 하죠. 근데 아직은 단가가 세서. 네. 그래서 단가가 떨어지면은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 소형화되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나중 되면 본체 없어져요. 전체. 네, 본체는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버에다가 내가 쓰는 컴퓨터의 내용을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컴퓨터에 안 뜬 내 아이디하고 비번만 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끌어다가 쓰는 시대가 오는 거죠. 네. 요거는 될 거예요. 근데 요것도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느 PC방 가면은 본체가 없는 PC방도 실제 있어요. 일체. 아니요, 일체형이 아니고 서버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땡겨서 쓰는 방식. 네. 그래서 본체가 없는 시대도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 영화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몸에 칩 박아갖고 신용카드 띡. 그래서 80억 인구를 한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 그럼 케이블 설치 같은 것도 케이블이 연결되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센서로 움직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많은 IT 회사들이 만들려고 노력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무선 충전기. 예. 근데 어떤 무선 충전기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되는 건 있죠.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면 와이파이처럼 땡겨서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고로 5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발표했어요. 이렇게 던져 놓으면 충전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어때요? 안 좋죠. 이거를 누가 해결하느냐. 지금 그거 싸움이에요. 그거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저기 대박 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해결하면요. 얘네들도 코드 필요 없어요. 땡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고 세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지금 요거 만드는 사람은 대박 날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 뿐만이 아니고 꽤 많은 나라에서 충전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악영향이 있냐 없냐. 근데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렇긴 한데. 왜냐면 사람들 제일 귀찮아하는 게 이거 충전하는 거죠. 네. 근데 와이파이처럼 땡길 수 있대. 그러면은 전철 안에서도 가만히만 있어도 뭐 되는 거예요? 충전. 24시간 100% 충전이야. 그렇죠. 24시간 100% 충전이죠. 근데 이거 만든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게 15년 전 얘기예요. 네. 그 예전부터 이거 스마트폰 나오자마자 회사들에서 바로 연구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봐도 충전되면 편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만든 거 보면 결론적으로 사람 인체의 전기는 뭐 한 거예요? 네, 안 좋은 거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176페이지 볼게요.